그 이유는 생후 1년 이하 영아들의 경우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뿐만 아니라 머리 무게가 몸무게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충돌 시 머리보다 등이 먼저 충격을 흡수하도록 뒤쪽을 바라보게 하는 것. 또한 1살 이상 몸무게가 10kg에서 20kg 사이일 경우 뒷좌석의 전면 안전의자를, 몸무게가 20kg 이상 나가는 아이라면 뒷좌석에 부스터 안전의자를 사용해 앉혀야 하는데, 이때 차량용 안전벨트는 어른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아이들의 몸에는 제대로 맞지 않으므로 반드시 부스터에 달린 안전벨트를 채우도록 합니다. 두 번째, 부득이하게 뒷좌석이 없는 차량이거나 아이의 수가 많아 뒷좌석에 안고도 조수석까지 태워야 할 경우라면 최대한 좌석을 뒤로 밀고 안전벨트를 아이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가급적 앞자리에는 태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뒷좌석에 설치한 안전의자에 혼자 앉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아 때부터 안전의자에 앉히는 습관을 들여 아이가 자신의 자리인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 마지막으로 어른일 경우라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에어백이 팽창할 때 압력을 그대로 받아 아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도록 합니다. 우리 아이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자동차 탑승 시 반드시 뒷좌석에 앉혀야 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교수님, 성인도 사실 에어백 때문에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경우입니까?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입니다. 보통 에어백 하면 앞에 SLS라고 써 있는데 그 뜻이 보조적이라는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경우에는 찰과상이라든지 또는 화상이나 질식 같은 걸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이 되고요. 특히 여성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운전대를 가까이 다가가서 운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때도 역시 이 여러 가지 부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운전대와 사람의 간격을 25cm 이상 띄워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5cm. 세계보건기구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폐암, 악성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 호흡만으로 볼까요? 최근 화장품이나 베이비 파우더에서 이것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베이비 파우더에서요?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다들 이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눈치채셨을 텐데요. 바로 성면입니다. 과거 내구성, 전기 절연성 등이 뛰어나고 값이 싸서 건설 자재, 전기 제품 소재 등 여러 가지 용도로 널리 사용되었지만 한 번 몸속에 들어오면 평생 몸 안에 머무르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키고 심지어 암을 유발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90년대 말부터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맞아, 성면. 그래서 지하철, 관공서 등에서는 이전에 사용되었던 성면을 철거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면과 같은 발암물질은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급 발암물질 성면과 맞먹는 치명적인 위험물질이 실내에 또 한 가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하루 거의 80~90%를 실내에서 생활하는 현대인들. 미국과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물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현대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 물질에 중독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 물질의 이름은 바로 라돈. 라돈? 처음 들어보는데요? 성면이 미세한 가루인데 비해 라돈은 무색, 무취의 기체로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라돈을 흡입하게 됩니다. 무슨 무치야? 라돈은 라듐에서 탄생한 기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라듐이란 매우 강력한 방사선을 내뿜는 물질로 방사능 연구로 평생을 보냈던 퀴리 부인이 이 라듐 때문에 암에 걸려 사망했다는 설은 매우 유명합니다. 이렇듯 방사성을 띤 가스 라돈은 우물이나 동굴에서 나오는 지하가스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흙, 콘크리트, 대리석, 벽돌 등의 건축 자재에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데요. 방사선이 생물의 생식세포에 작용하면 과도한 흡연 변이가 일어나서 기형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게 되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잘 배출되지 않고 세포를 죽여 암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무섭네요. 2차 대전 말기에 사용된 원자폭탄이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의 후유증이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도 방사능의 무서운 위력을 증명하는 한 예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방사능이라고 하면 우라늄이나 원자로 같은 강력한 방사성을 띤 물질 근처에서만 노출되거나 엑스레이 등 특정 상황에서만 접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방사능을 띤 라돈은 비록 아주 적은 양이긴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흡입할 수 있는 기체라는 점에서 더욱 위협적인데요. 라돈이 1차적으로 침투해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곳은 바로 폐. 국제암연구센터는 라돈을 성면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흡연 다음으로 폐암을 유발하는 고위험 물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방사성 가스, 라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환경부에서는 2005년 기준 우리나라 폐암 사망자 13,000명 중 최대 1,500명이 라돈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심각한 점은 라돈이 집 안으로 스며들어가면서 농도가 집 밖에 비해 집 안이 훨씬 더 높다는 것. 특히 건축 연도가 오래되어 노화된 건물일수록 바닥과 벽에 균열된 곳이나 벌어진 틈새가 많아 이를 통해 더 많은 양의 라돈이 실내로 유입되는데요. 이런 건 처음 거기다 들어봤어요. 건축 자재 등에서 자연스럽게 방출되는 라돈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불가능한 일. 그러나 환경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실내에 쌓인 라돈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라돈이 건물의 바닥이나 균열된 곳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 틈새를 막아주면 된다는 것. 근본적인 보수 공사가 어렵다면 페인트 칠이나 벽지를 이용하는 것도 라돈의 유입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벽지로만 저렇게 가려도 많이 가려지는 모양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방법이 있는데요. 실내로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까지 유발하는 방사성 가스 라돈. 과연 우리 생활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방사성 가스 라돈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이 방법은 무엇일까요? 생소한 가스입니다만 상당히 위험하네요. 라돈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야,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을 네. 그 습기가 많이 차가지고 제가 장판을 뜯어놓고 살았거든요. 아이고, 그럼 미친 짓이었네요. 그때 이렇게 됐구나. 아이고. 아이고, 이 문제 잘 맞추시겠는데요? 이거 제가 알아요. 오? 이거 제가 알아요. 예. 우와. 예전에 제가 장판을 뜯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되게 찌뿌둥하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거 뭐죠? 산세베리아. 오, 식물. 예, 산세베리아를 제가 엄청 많이 사다가 방에 놓고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공기 정화 능력이 있는 예, 그 선인장 같은 거. 어쨌든 식물을 놓으면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비좀 넓은 식물들이 정화한다. 간단하게 공기청정기를 사야 된다. 요즘 많이 하잖아요,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다 있더라고. 간단하게 라돈이 있으면 공기청정기 돌려서 공기를 순화시키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그 요즘 뭐 에어컨도 다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 그렇죠. 요즘 되세요. 공기청정기. 아니, 괜찮은 얘기인데? 코 맞았어요, 코. 정기적으로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순환시키는 겁니다. 에?